여드름 꼭지점에서 샀다고. 저는 지금 실패 중이에요. 제 돈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부동산 사장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재테크 유튜버 채널이죠. 누워서 돈 벌기에 오늘 제가 초대를 받았다가 이렇게 저희 3명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갭 투자를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대인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급하게 기획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하면서 삶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브 채널 신하루미 채널과 허니블리님과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이라는 여행 유튜브 채널과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여행 유튜버도 하시고 이제 재테크 유튜버 누워서 돈 벌기 저도 예전부터 재밌게 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갭 투자를 했잖아요. 언제쯤 하셨어요? 10월에 했죠. 10월. 가장 핫할 때.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거 영상 올렸거든요. 네. 그때 댓글에 여드름 꼭지점에서 샀다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올랐어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부동산 사장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에 가면 사장님이 어떤지도 모르고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계약 이후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세요. 그쵸. 저도 네. 몰랐고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살에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실제로 하면서 느낀 점이 진짜 많거든요.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투자를 각각 한 번씩 하신 거죠? 저는 지금 실패 중이에요. 지금 여기 썰이 상당히 강력하고 이게 정말 저희 누돈에도 밝히지 않은 썰이어가지고 네, 저희 채널에 조만간 이제 풀 테니까 구독해서 봐주세요. 네. 네. 하고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모르니까 되게 잘해주시는 분만 너무 좋으시다 이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저는 다음에는 그 부동산에 안 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친절하시기만 하시고 저한테도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상대편 매도자한테도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제 편이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해결을 안 해주셔. 착하기만 하셔. 그래가지고 5개월, 6개월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전화하셔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그럼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제 돈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더 답답한데 막 되게 아픈 소리를 하세요. 그럼 또 이제 모지게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건가. 근데 사실 내 돈이 거기 묶여있다는 게 약간 문제죠. 근데 너무 착해서 모지게 못한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몇 개월째. 파기를 언제 하신 거죠? 12월 달에 파기가 됐죠? 지금 3월. 근데 제 돈이 묶인 거는 10월부터 묶인 거죠. 와. 근데 이제 사장님은 계속 정말 힘드네요. 왜 사장님이 힘드시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매도자랑 연락이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계속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부동산 사장님인 것처럼. 어제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항상 해결되는 건 없고 계속 그렇게 하소연만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친절하거나 좀 상냥하게 대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일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빠릿빠릿하시고 좀 딱 잘라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투자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부동산 방문했을 때 어떤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엄청 화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매도자분한테. 지금 맨날 왜 그러시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때는 이 부동산 사장님 너무 무서운데? 했는데 지금은 그분한테 지금 가고 싶어요. 막. 정말 힘드네요. 왜 사장님이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감성적인 분보다는 이성적인 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부동산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는 진짜 온우주가 돋는 것 같다. 부동산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천사 같아가지고 이 물건은 내 거였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착하기만 하시고 저의 전세를 실질적으로 빼주지도 못하셔서 그 다른 부동산에 이제 다 매물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나가는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전세를 못 놔주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주인분의 부동산 중개인분, 제 부동산 중개인분, 그리고 제가 매물을 놓았던 다른 부동산 중개인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는데 또 세 명의 중개인분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 뭐냐면 그 분들만의도 룰이 있잖아요. 네. 이 분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요 사장님이 나한테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문제여가지고 계속 돌려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제가 나중에는 답답해서 이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이 부동산 중개인분이
중개인분이랑 제가 그냥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부동산 중개인분은 그냥 저한테 번호 넘기시고 제가 다 했어요. 한 부동산 중개인분이 좀 오래 하신 분 남자분이셨는데 엄청 이게 말투가 세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동산 중개인분은 착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게 말하면 다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장님이 계속 말을 끊으셔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동산 사장님의 말대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픈 실패 경험담이 있거든요. 마침 또 사장님도 네. 되게 순하시고 말투 자체가 순해. 그냥 제가 원했던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도 나쁘지 않아. 근데 또 물건이 여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랑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결국 전세 세팅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보통 잔금까지 3개월 기간을 주거든요. 그동안 거의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먼저 했죠. 네. 사장님 이거 한 달만 남았는데 전세 맞출 수 있겠냐고 하니까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격 내려서라도 맞추면 되지. 하나 더 꿀팁을 말씀드리고 가면 사장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내놓을게요 하면 다른 데 똑같아 이미 다 널려놨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 보면 그 밑에 내놓은 부동산 리스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장님이 안 내놓는 이유가 공동중개를 하면 이제 수수료가 반등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사장님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또 저만 고객인 게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저하고 또 똑같은 사례였어요. 같은 부동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같아.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한 달 반 정도 안 나가가지고 전세가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저는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도 저희 그 중개사 분만 믿어서 그 한 매물을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힘을 써야지 빨리 전세를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매도한 부동산에서 같이 전세 세팅까지 하려는 투자자들 마음이 그냥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관계 잘 해가지고 복비를 더 챙겨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들이 들어가면 말썽을 부리는 세입자도 있으니까 그때 내 편에서 좀 맞아. 해서 싸워달라 그런 입장에서 웬만하면 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된 중개사분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부동산 갈 때 제일 처음 해보는 게 가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어놓거든요. 네. 계약 연원일을 먼저 체크를 해요.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전화를 받거든요. 네.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봐요. 핵심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일 잘하시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확실히 일 처리가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투가 그런 분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지를 두는 분. 네. 약간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 부동산 사장님 구구절절했어. 구구절절하고 디테일한 거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물이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많이 있는지 그것도 봐요. 왜냐면 이제 보통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이미 소문이 있어서 어느 부동산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외지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니까 맞아요. 매물이 많이 있는 데가 좀 이 지역에서 일을 잘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 같은 것도 전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부동산 가서 매물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단지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 치면 매물 리스트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느 부동산인지 부동산 써있잖아요. 이름 이렇게 예.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일 잘하는 부동산은 바빠요. 아파트 단지에도 부동산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일을 잘 못하시는 부동산은 좀 죄송한 편인데 손님이 없어. 제가 얘기했던 데가 일 잘 못하는 데인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동안 전화도 거의 없고 방만 손님도 없는데 바로 옆집에는 거의 문정성시는 거지. 계약하러 오는 사람, 새롭게 물어보는 사람, 전화 오는 사람, 오히려 친절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은 곳이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사람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듣다 보니까 하나 저도 좀 생각난 게 중개사분이 법무사분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법무사분한테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또 있어요. 어떤 피해 봤어요? 부동산 중개인분이 이제 법무사님을 보통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 아파트 많이 한 법무사님이니까 이분한테 해라 라고 하셔서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안 알아보고 그분한테 했어요. 근데 저한테 계약 당일에 정보를 잘못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법무사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냐? 근데 왜 오늘 당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매일 바뀌는데 저도 알 수가 없다라고 아니, 하시는 거예요. 매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법이 매일 정보가 바뀐다고? 네, 알 수가 없다, 모른다라고 아. 하셔서 그걸 모르면 그럼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냐? 그럼 그 통화하신 공무원분, 법무사님이랑 통화해서 올바른 정보를 줬다가 지금 말을 바꾸는 공무원분 성함을 알 수 있냐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 제가 그냥 스스로 좀 알아보고 하는 게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등기비 얼마 내셨어요? 그 법무사 중개 법무사님이요? 수수료 40 얼마? 40 얼마?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줬다고 해서 네. 거기가 싼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럴 것 그걸 같아요. 받으시겠지 네. 부동산 사장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네.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거의 눈탱이 때리더라고요.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 사장님을 이야기할 때 먼저 견적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야 네, 돼. 법무통하고 한번 네. 비교도 해보고 아. 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네. 그 지역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거기서 돈 많이 받았는데 단톡방에 들어가면 서로 공유를 해줘요. 뭐 네가 땡땡땡 뭐 법무사님 얼마 그거랑 비교해보면 딱 최저가가 나오지. 부동산 사장님이 서로 연결해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진짜 덤탱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사장님의 그 온화한 표정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성적인 면에도 좀 냉철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말을 세게 하시고 오히려 누가 봤을 때 좀 불친절하고 왜 저래? 라는 사람을 더 진중하게 지켜보려고 해요. 그런 사장님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약을 꼭 꼼꼼하게 음. 체크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특약은 일단 최대한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제가 특약 꼼꼼하게 보고 세입자분이 들어올 때 청소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특약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서로 좀 좋게 빼는 게 좋겠다라고 또 하셨어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청소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당연히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똑 부러져야 돼요. 저도 음. 어떤 적이 있었냐면 가스레인지 쿡탑이 있거든요. 매도자가 네.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쿡탑. 어머. 근데 전 듣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 나서서 거긴 공동중개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 편에서 얘 싸워주는 거예요. 이걸 왜 가져가냐고 놓고 가라 된다고. 네. 부동산 사장님은 세게 이야기하니까 놓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좀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좀 아, 예. 물은 분이었다면 얘 가져가세요 하고 뺏겼어. 왠지 임차인은 저한테 쿡탑 어디 갔어요 그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부동산 사장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누돈 부동산 써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친절함에 속지 마시고요. 일 잘하시고 나한테 약간 쌀쌀 맞더라도 이렇게 내 매도자한테도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누워서 돈 벌기 채널 좋은 알짜 정보들이 많거든요. 절야강님을 이제 저희 채널에 모셔서 같이 다른 인터뷰 내용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계부를 매달 찍거든요. 근데 이제 절야광님이시니까 제가 절약을 진짜 못하고 여기가 짠손님이시거든요. 절야광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또 피드백 해주는 시간도 가지기로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노동 채널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절약!